현재는 미쳤어요. 지금 녹화를 안 했어요. 지금 녹화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했어요. 음, 약, 저도 만만치 않네요. 뭔 이야기 하다가 중간돼가지고. 본인한테 약을 맞히는 거에 대해서. 예, 약을 제한테 맞춰가면서 이렇게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허니문 기간을 즐긴다고 여기에 충실하자. 이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민하지, 미리 고민하지 말자. 좌우명을 삼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병상들에 대해 가지고, 아, 미리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음. 한이님. 음, 또 네. 한 가지만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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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많이 듣고 어, 그, 이제 약학 정보원이라든가 우리가 약을 접할 수 있는 정보처럼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이런 흐르는 정보들이 과잉 정보가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불안을 조장한다든가 또 오류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인터넷에는 양은 엄청난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리고 또 그 약표 같은 건 대체로 검증된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그 생각인데 이때까지 이래 보니까 파킨슨 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것보다 일반화할 수 없는 사안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아직 약에 대해 가지고 막 과감하게 이렇게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아직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만약에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버티기 위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겠죠. 예. 근데 그 허니문 기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말씀은, 이제 허니문 그게, 그것도 일반화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예, 그 허니문 기간하고 관계없이 제일 저는 중요한 거를 그 자기한테 맞는 처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예,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는 한 5알, 5가지 약을 처방받았거든요. 예, 뭐 이제 변비약, 그 다음에 그 위장약, 퍼킨, 그, 그 다음에 효연제로 PK 멜즈, 그리고 이제 밤에 잠 잘 자게 이제 수면 유도 이렇게 해서 5가지, 그리고 뭐 받았냐면 처음에 마오비까지 6가지 약을 먹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 응급실을 가끔 갔어요. 약이 많아가지고. 음, 응급실을 제가 지금 16년 차인데요. 응급실을 처음에는 그냥 막 스르륵 기절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약 응급실,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약부작용인지 몰랐어요. 이게 파킨슨 증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가도 이유를 몰라요. MRI만 찍고 복잡하게만 하지. 근데 내가 이제 스스로 이제 느낀 게 이제 뭐냐면 이거를 더 먹었을 때는 내가 이런 현상이 오는 거를 내가 다 그냥 혼자 임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음, 딱 3가지만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을 하여튼 나한테 맞는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또 결국은 몸도, 그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예, 실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임상하게 해가지고 도전을 예. 해봐야 되겠다, 그지? 그 저는 음, 이제 임상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정도로 이제 내 병에 관심이 많고 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주는 대로 다 음, 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이 참 중요한데 저는 그런 거를 저기 자꾸 홍보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약을 내 뇌에서 이제 도파민 50을 요구를 하는데 뭐 100도 먹고 200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못 미치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희망 걷기 때 뭐 버스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 내가 진료를 받을 때 그 담당 교수님한테 나에 대한 그 일상생활과 내 증세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잠도 못 자요, 뭐 힘들어요, 뭐 떨림이 심해요, 막 이러면은 그게 다 약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음, 많은 양의 처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우들한테 그 내가 처방 잘 받는 법, 어떻게 해야 나한테 맞는 처방을 의사한테 받는지. 약 공부도 우리는 이제 그 셀프 이거 스타트업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교육도 좀 환자들한테 대대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음. 이게 넘쳐도 이 컵에 물이 하나 차야 되는데 딱 맞게 맞는 거는 정말 중요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약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과하거나 부족하면 이게 이제 내 몸에 괴로움이 오는 건데 어떻게 해야 우리 환우들이 나한테 맞는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하고 싶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 환자들한테 공통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제가 포항서 그 서울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의심증상부터 진단받을 음, 때 그때 버틴하고 약을 그 처방받은 거 지금 아직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초기에 저렇게 처방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네, 치과기 이런 데 임상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병원에서는 네, 어, 약을 많이 그렇게 처방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가 네, 싶어요. 음,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약이 내 몸에 맞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도 음, 임상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죠. 처방하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하루 정도 서울 이제 1년에 두 번씩 올라가는데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또 어설프게 약 조금 아시는 환자들은 본인이 막 이렇게 막 넣고 빼고 하다 이제 약이 엉켜가지고 막 정말 지금 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 특히 정말 뇌에 작용하는 이 약제들은 바로 금방금방 이렇게 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렇게 피드백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하기가 좀 망설여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아주 조심스러운데 이제 제 제가 이제 이렇게 겪어본 일로는 약 처방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나한테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개인 진료 시간이 늘어야 되는데, 네. 종합병원에 가가지고는 그 진료 시간이 여러 요인들 때문에 많이 제한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대체로 5분 정도. 의사들도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게 환자 말을 귀 기울여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나한테, 환자한테 맞는 처방이 나오는데, 그거 잘 듣지 않는 의사들도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환자의 삶에, 뭐, 자기 의사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일상생활이 훨씬 컨디션 좋게 지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그래서 우리가 의사와 환자 이렇게, 그렇다면, 이관계가, 예, 말씀하세요. 의사와 환자 이관계가 거의 모든 것을 가진 분과 거기에 이제 환자로 일어가는 건 우리나라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이건희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을 아예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의사와 음, 환자의 관계는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 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네,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아, 선희님, 오늘 아까 마이크 공부하고, 한의원도 잠겨 있다, 마이크. 마이크 잠겨 있다. 저도 2017년에 확진을 받고, 중파라면 중파죠. 근데 처음에는 진단 받을 때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어떻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약도 내 자신한테 맞춰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약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레보도파만 먹으면은 미친 듯이 속에서 울렁거려요. 울렁거리고 음, 머리 아프고 땀나고 그래가지고 약을 함부로 못 늘려요. 이걸 약통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50씩 밖에 나가면 50씩 3번, 집에서는 50씩 2번 해가지고 적응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면 그게 소진이 되니까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약을 그거를 계속 한 3번 정도 먹으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졸림 때문에 미쳐버리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강의를 처음에 초파 때, 열의에 불타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교수님 강의를. 딱 들어가서, 메모지하고 볼펜을 꺼내놓고 그대로 자서 수고하셨습니다까지 해서 자고 나왔어요. 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 공부하게 돼서 나뿐만이 아니고 내 약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제가 약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상담을 안 하고, 더 잘 아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는 지경인데, 앞으로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끝입니다. 또 누가 얘기하는지, 스포터즈님 얘기하셨어요. 저는 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진단받은 지 4년 됐는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아마타틴 요 정도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 거는 그 다음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약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러려고요.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네, 파킨슨 약 우리 6가지, 그 종류, 예, 그리고 각각이 하는 역할, 네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다음 진료 네, 갔을 때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맞아요. 맞아. 일단은 제가 이제 초파로서 일단 영어가 잘 안 닿더라고 나한테 정부체가 뭐며 마법이 억제제가 무슨 뜻이며 효능제 작용제가 뭐고 컴퓨터 억제제가 뭐며 도파민 수용체가 뭐며 항콜린 제제 이게 뭔 뜻이고 항바이러스제가 뭐고 이게 영어가 안 닿아가지고 일단 영어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아마탄틴 먹는데 이약이 어떤 작용을 하며 뭐 부작용은 뭐며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제가 이거를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탄틴 다음에는 레보도파를 먹어야 되고 뭐 부작용을 겁을 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일단은 제가 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찔레님 말씀 안 하셨죠? 마이크, 마이크. 님 마이크. 지금 8시라 약 먹을 시간인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퍼킨하고 프라펙솔 0.375 이렇게 아침에 지금 그렇게 먹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먹느냐 아니면은 시차를 두고 먹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 프라펙솔을 먹는 이유가 지금 피곤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프라펙솔을 0.375에다가 또 0.75짜리를 하나를 더 해서 아침 저녁으로다 그러니까 2번 프라펙솔을 2개를 이렇게 처방을 해줬는데 요즘은 먹기는 그냥 0.375만 아침 저녁으로 먹고 0.75는 먹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식으로 약을 조절을 해야 되는지 조금 좀 자문을 그게 좀 듣고 싶은 궁금. 거죠? 네네. 네. 상랑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프라펙솔 0.375를 아침, 저녁이에요. 똑같은 용량을. 네. 그럼 0.75도 받았는데 먹기는 0.375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 네. 그러면 일단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같으면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것도 아침 7시면 저녁 7시도 괜찮은데 지금 저녁에는 먹었을 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저녁에 먹으면 밤에 자다가 다 소모가 되는데 자다가 화장실 간다, 일어난다, 이게 불편하시다면 오히려 그 같은 시간대에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는 제가 먹는 거는 오전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출근하면서 오전 시간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까 프라펙솔 처방전은 5시간, 6시간 정도 지나야 제대로 효과가 확 오른다고 해서 새벽에 네. 화장실을 가니까 새벽 2시, 3시 이때쯤에 프라펙솔을 먹어요. 아,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7시나 이때 첫약을 먹으면 퍼킨이 소량이라도 같이 상승이 되는 느낌.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아침에 7시에 똑같이 먹으면 퍼킨 첫약이 약효가 잘 안 올라요. 제 느낌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오전 시간대가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프라펙소를 주무시기 전에 먹고, 음, 뭐, 늦게 주면 밤 12시나 예를 들어서 10시에 먹고,
그러면 밤 10시면 아침에 낮 10시가 되잖아요. 오전 10시. 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이게 밤에 자는 시간 동안은 딱히 뭐 도움도 되긴 하겠지만, 그 최대한 늦은 이제 수면 시간이 늦다면 밤 12시에 먹으면 6시, 7시부터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아, 밤 12시, 낮 12시 이렇게 하면 낮 12시에 먹으면 저녁 시간대에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아침 9시에 먹고, 아침 지금 시간이 8시다. 8시에 먹고 저녁 8시.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이 8시에 첫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플라펙솔은 그 오후 시간대에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자기 하나 더. 몸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자기 상태를 살펴보고 해라고 하는 게, 이게 음, 작년에 제가 이, 이게 작년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그때 음, 저기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하고 그 당시에 음, 퍼킨 반알씩 처방받았을 때 적은 건데 이게 퍼킨 250의 반이고요. 미라펙스 서방정은 0.375고 373도 있었고 에키피나도 있었고 근데 지금 요 상태는 색깔이 진한 그 주황색은 잠자는 시간대예요. 그리고 색깔이 없는 거는 약효가 없는 거. 이거는 작년 1년 전에 그린 거라서 아까 그린 거하고 또 좀 달라요. 여기를 6시 일어났을 때 퍼킨 바나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허리 통증 때문에 바로 걷기가 어, 불편하고 시작은 그랬고 근데 1시간쯤 지나니까 활동이 편했다. 근데 9시부터 왼 발목이 힘 빠짐이 시작되고 그리고 40분에는 걷는데 팔이 안 흔들리더라.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프라펙솔을 먹은 거하고 프라펙솔이 어디가 있지?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오른다리 흔들림, 가만히 있기 불편, 1시간가량 왼발 발가락 움직임. 저는 이걸 다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 분들한테도 이걸 하나 적어봐라. 이게 하루를 다 적다가 보면 얘가 약이 과해서 생긴 건지 약효가 떨어져서 그렇죠. 생긴 음. 효과 음. 어느 정도 그게 되거든. 약 먹은 시간 적고 발가락이 이 꼬이는 건 표를 보니까 이제 왜 그런 게 필요한지 알겠네요. 힘 전에 빠져. 체크 근데 리스트에 그거를 수 있었을 때. 적어 갖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적어서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요 상태를 보니까 이제 요래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능력이 되면 이게 그래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약효가 이걸 오르는 그래프로 그린다고요? 시간대 이런 게가 능력이 되면 약효가 오르는 음, 시간대,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 꺼지는 시간대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거기까지 그냥 정리하면서 눈으로 보려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요 파일, 다음 파일이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제가 어디 졸면서 삭제시켰나 봐요. 아까 그 연하게 최종 그거만 진한, 있으면은 표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뭐지, 국립정신, 아니, 생애위기 상담사 공부는 잘 하고 계시죠? 네. 강의 잘 4월 듣고, 1일부터 공식적으로 출석일을 하는 거죠. 영상 체크하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음, 4월 1일 날짜랑, 강사분, 아닌데. 날짜랑 상관없는데, 예, 아, 그 출석하는 것들 체크되고 있는 거는 날짜 상관은 없어요. 네네. 그러면 강의만 4월 1일, 들으시면 돼요. 음, 올해 거로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 걸로 해야 되는데. 어, 영상 뜨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상이 안 뜨더니만은,
제가 지금 나중에 접수하신 확인해. 게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하셨으면은 아닌 것 같아서. 4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아니, 그게, 잠깐만. 그러면 강의를 못 듣고 있다는 얘기네. 아니, 지금은 듣고 듣고 계세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수원 측에서 정보를 갱신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 음, 4월 음. 1일부터 오픈하는구나, 이래 알고 음, 있었는데, 음. 지금은 동영상이 접근은 가능하고요. 음, 영상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액티비티 하지 않아가지고, 아, 그렇지. 재미없어요. 네. 예, 강사분들이 좀 시험에 다른, 시험 볼 때 이론 시험이 나오나요? 네. 70점인데, 나 70점 안 먹어서 몇 점인지 모르지만은 통과 못 했잖아요. 공부도 안 했고. 만약에 해결의 변증법이다 그러면 해결의 변증법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자동. 그렇게는 안 나와. 아니 그 사람하고 이론이 너무 많더라고. 되게 깊이 있게는 아닌데, 그냥 애매모호해요. 애매 뭐 번을 음, 찍어야 되나? 그러면 뭐, 뭐, 말씀은 뭐,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외워야 된다. 설렁설렁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이론이 뭐 그렇지. 몇 가지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오나? 유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기본적인 그러니까 끝까지 가고 얘기해요. 그렇구나. 우리 핑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아, 보네. 저는 지금 시간에 그 파킨슨 약에 대해서 네.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김진호 님이, 아니, 찔레 님이, 약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 거를 봤고, 저는 그렇게 같이 뭐 약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질 않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러면 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앞으로 보호자 상담을 하려면 보호자들도 약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아, 되겠다 그렇지. 마음을 가졌고요. 또 저는 그 생애주기 그 전화 상담 18강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돼 있고 하는 거를 한번 쭉 훑어보고 요 다음번에 이제 다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18강까지는 일단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주에 우리 비운동 증상 파킨슨 진단받기 전에 이것도 파킨슨이었나 이렇게 연결 그러면서 부모님도 봤을 때 지금 김상호님, 구름도사님, 써니님, 찔레님 그리고 또 그렇죠. 한이님도 그랬던 것 네. 같고 5명이에요. 여기에 절반이 그러니까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이 안타까워서 여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음, 모든 파킨슨 환자의 절반이 가족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가족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 그다음에 식습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파킨슨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도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숙제 그 네이버 카페나 여기 들여다보는 거는 네이버 카페는 한 사람을 정해서 타겟을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오렌필과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쓴 글을 다 읽어보고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한 분이 한 사람씩 이 사람을 한번 찝어볼래. 그거를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킨스님은 그 피톤치드라는 사람은 정보를 주로 올리거든요. 그분은 영리하죠. 그리고 피톤치드는 정보를 주로 올리면서 저도 통화를 해봤지만 자기 일신상에 대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피톤치드라는 사람의 일신상에 대한 글만 모으는 거죠. 오렌필과의 글은 너무나 많아. 또 그 외의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분이 한 사람씩만 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7명이 한 사람씩 정해서 하는 걸로. 이 예시로 사람, 한번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네네. 그 지난번에 제가 왜 단톡방에 나이팅게일 음, 그 사람 글만 쫙 다 올린 거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한 사람이 계속 명덕파 구합니다. 또 구합니다. 이 3번인가 글을 약구한다고 올렸거든요. 그 사람 글, 한 사람 글만 보면 이 사람의 진단 시기부터 언제부터 글을 적었는지 이런 게 다 보여.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거를 하나씩 짚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숙제 하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 피톤치드라는 사람을 글을 살피듯이 나의 하루, 음,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보면서 기록을 하는데 어떤 버릇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또는 자주 쓰는 말은 뭔지, 약을 먹고 어떻다, 뭐, 약효가 돌 때 어떤 상태다, 약효가 없을 때 어떤 상태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숙제, 진짜 해야 되는 숙제. 무조건 해야 되는 숙제. 킨스님, 뒷목 만지는 걸로 스톱인데, 스톱이에요? 아니면, 아니, 아니. 가끔 화면 정지라서, 정지 가만히, 화면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숙제에 대한 선생님 마이크 소감이 꺼졌어요. 숙제에 대한 소감이 아무도 없는. 선생님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간간히 상담들 하시죠. 상담 들어오죠. 환우들한테. 아, 들어오는데 약 상담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간간히 들어오는 상담이라도 그 상담 일지를 기록을 좀 하고 계시나요? 안 그런 건 하죠, 안 이제 하고 있는. 해야죠. 예. 상담 그러니까, 일지를 이제 기록을 좀 했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했는 것이 어쩌면 나를 객관화해서 보듯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든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만 객관화해서 보는 시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음, 일단 나부터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음, 나서 약이 우리는 약 상담 실제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을 그냥 파킨슨 환자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 전화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는 거죠. 몇 날 몇 어, 시에 누구랑 어떤 좋을 것 어떤 같아요. 이야기를 했다. 파킨슨 관련 이야기를 했다.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했는 이야기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음,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어떤 내용이 주고 왔다 갔다 했다. 이게 누적이 되면 환우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거다라는 거가 예, 객관화 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객관화 시킬 괜찮을 것 수가 같네요.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
향락님께서 그 상담 일지 폼을 공유를 해주시면 네. 그 전화 걸어오신 분을 내담자라고 칭하고 우리가 상담자로 해서 그 주고받은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을 하고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시에 했으면 전화 마친 시간이 3시 20분이다. 그러면 20분간 이분하고 이런 대화를 했고 내가 이런 피드백을 해줬고 그렇게 해서 그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저희가 상담 시간이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실행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글 파일을 이제 각각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한글 파일에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파일에 있는 그 기준에 맞게 메모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죠. 한번 그런 작업을 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를 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다른 분들의 과 대화했던 내용까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 또한 제 경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디딤돌도 되고 지침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폼은 제가 각각 분한테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일단 카톡에 올렸을 때 카톡에 올려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실 수 없고 컴퓨터로 메일로만 가능하다 싶으신 분은 저한테 다 얘기하면은 개인톡으로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번 주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뭐 한번 상담이라기보다는 살펴보기. 음, 나를 객관해서 살펴보고 잘하는 게 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또는 좋습니다. 아니면 칭찬할 거 있는지, 그다음에 말버릇. 지금 제가 그 동사무소 근무하면서 장애인이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77, 2013년도에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1년 전에. 둘째 아이 돌잔치 때 쓰러지면서 음, 뇌경색 중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으로 모든 걸 하고 다리도 절고. 근데 한 10년 동안 너무 사회를 등지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부인이 아동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 잘 지내온. 근데 말버릇 뭔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이씨, 뭔 씨, 제가 이제 당했어요. 그거 진짜 빼. 이제 얘기를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이도 들었는 사람이 그거 별로 좋아 안 보인다. 그러면서 했는데 또 둘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또 사무실에 앉아가고 또 그 소리가 나오고 그냥 눈짓으로 알겠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나, 남이 뭐 하는 거는 또 보여. 근데 나를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나의 단점 이런 것도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를 일주일 동안 객관화시켜서 한번 살펴보자. 이게 숙제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오래된 한우가 이제 지금 그 최대 농도 도달 시간이 양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근데 이 최대 농도 도달 시간 되기 전까지 그거를 모르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왜 내가 몸이 이게 컨디션이 안 되지? 그래갖고 중간에 또 이제 또 추가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거를, 그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응, 약이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 농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 그분은 이 몸에 이만큼의 약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늘 유지가 돼야 돼.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추가를 하면 부작용도 또 추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최대 농도 도달 효과를 보기 전에 또 이제 소량을 또 먹고 그러는 분이 계시거든요. 보통 그 그런 경우에 걱정, 처음에 확산종 처음에 먹이잖아요. 확- 그러니까 이제 그 처방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방 확산정은, 그렇죠. 확산종 처음에 좀 먹고, 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기다리지 못하는. 좀 먹고 한, 올려놓고 유지를 그런 한다는 분들이 건데. 오프 상태를 견디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 그게 제일 큰 알겠, 문제. 그러니까 알겠어. 그 오프가 말하자면은 진짜 파킨슨의 오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음, 약으로 인해서 몸을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몸에 약이 그 정도 아니니까 약이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진짜 파킨슨 증상이라기보다는 약으로 어, 인해서 약, 나타나는 음, 부작용. 그러니까 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효가 없으면 그 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게 파킨슨 증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 그 제가 말이 지금 이해가 가요. 예, 제가 지금 약을 그런 것 먹는 같아. 게 낮 시간대에 약을 연결시키는 것과 저녁에 밤 10시 돼서 뭔가를 예,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 여기가 컨디션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좀 누워서 스트레칭도 하고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릴렉스가 되면서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제가 제일 힘든 게 많이 먹어본 사람은 줄이는 거를 힘들어해. 그런 분들한테는 약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음, 예, 그러니까 오프 상태를 못 견디니까 본인이 알아서 약을 막 먹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 최대 농도 도달하는 시간에 대해서 환우들이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먹었는데 왜 내가 컨디션이 이렇지? 이런단 말이죠. 그런 그리고 분들이 불수의를 나는 차라리 불수의가 낫다. 그러니까 하지만 참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약을 음, 드시는데 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요번에 제가 경험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한우분이 신앙송을 왔는데 그 우리는 그 녹화를 하잖아요. 동영상을. 근데 정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봤어. 자기가 자기를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흔드는지 몰랐대요. 그래갖고서 야, 내가 저렇게 심각하게 흔들구나 그래갖고 이거는 뭐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약을 이제 조절을 했는데 그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본인이 이제 참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뭐 걸음걸이도 보행도 좋아지고 언어도 덜 떨리고 그 이상 운동도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그막그 불수위가 있어도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그런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오프가 와서 잘, 그러니까 약 복용을 적게 하는 게 그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랬을 경우가 아닙니까? 그 약을 복용을 적게 하는 게 최선이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다 약을 보니까 계속 나타나는, 늘려온 분 같은데. 조금 먹는 것보다는요, 그, 그, 혈액에 너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약을 그 그래서, 조절했다는 말은 그럼 약 복용을 줄였다는 예, 말씀인지 아니면은 약을 줄였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조금 불편해도 이제 참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온 거죠. 그렇게 불수위가 이제 덜 오게 조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머,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 조금만 조절 잘해도 그렇게 컨디션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명확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느끼고 경험을 하고 또 이제 보고 들은 내용을 이제 잘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한우들한테. 같이 고민을 그게 해야 참 예. 그래서 저도 돼. 오늘 하나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대 농도 도달 시간까지의 그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그날 하루 컨디션을 좀 최적으로 보낼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확산적으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약 도달 시간까지는 그 좀 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약 복용 방법을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뭐, 최고 농도 도달에 하는 그 말씀은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그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라기보다는 현재 처방되는 게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뭐 이런 식으로 첩으로 봉지에 한 봉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미라펙스 서방정이 들어가 있고 저녁에 들어가 있고 또는 뭐 서방정 퍼킨시알이나 이런 것도 또 한 번에 그러니까 먹을 때는 한꺼번에 확 먹고 그러면 이 한꺼번에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퍼킨과 에키피나와 미라펙스 서방정을 동시 세 개를 먹었다. 병원 처방은 그러면 한 봉지를 입에 다 넣잖아요. 그러면 퍼킨은 한 40분 뒤에 올라올 거고 에키피나는 또 1시간 뒤에 그런 역할들을 또 해줄 거고 미라펙스 서방정은 한 빨라도 5시간. 근데 한 번에 그 약을 많은 양을 먹어도 와 오르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거는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또 효과 안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어떤 데는 불수위가 심하고 어떤 데는 또 훅 꺼지고 그러니까 음, 그거를 저는 이제 약을 아까 제가 브라펙솔은 몇 시에 먹고 약을 그냥 하루에 12번을 먹더라도 쉽게 말하면 저는 음, 그러니까 유지해서 가려면 음, 문복이 아니고 그 타이밍을 한번 적절하게 그러니까 자기만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퍼킨을 퍼킨을 사이에 한번 더 집어 넣더라도 언제 더 집어 넣을 건지 음. 나중에 다시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저는 결국은 항상 의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자 본인이 그런 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거다, 그렇죠? 그래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다, 그것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어쨌든 활동하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고 정말 그 80대 후반이나 그 노후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근력도 떨어지고 활동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분한테 약을 많이 먹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맞아. 누워 있고 활동성도 적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안일 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약을 한 번 더 먹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차피 환자인데 불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불편한 상태에서도 스트레칭이나 운동은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음, 이미 환자인데 약을 지금 제가, 네,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이 공부 마치고 나서는 의사들하고 신경과 의사들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여기서 네, 한 명이 뛰어서 네가 말하는 그거는 이론적으로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약사 네. 나 근데 의사들
신경과 의사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해서 정말 의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는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과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제 직접 보고 경험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의사들도 인식하고 있으면 환자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의사들도 좀 인식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겠네요. 네. 추진만 네. 해. 나중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사례별로 정리가 되면은 이 사례식 같은 것들든지 아니면 이런 제공들이 그분들한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네이버 카페에 한 사람의 사례를 다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 거가 네. 그 의사들도 이 예, 사람의 그럴 이 경우, 단편적인 요구 하나만으로는 말하기 어렵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소하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쭉 보면은 뭐 1년이 됐던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낭에 음, 대해서 알려고 하면 향낭이 쓴 글을 다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례는 그렇게 해서 호소하는 환자 보호자 해서 지금 나이팅게일하고 오렌필와는 제가 하다가 지금 너무 글이 많아서 아직 다는 못했어요. 음, 나이팅게일하고 오렌필와는 제가 했어요. 하여튼, 지금 그런, 저기 뭐야, 초파들이 병원 갔을 때 의사한테 듣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의사들이 초파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 환우 단체에 가입하지 말라는 거하고 맞아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약에 대해서 아예 파킨슨에 대해서 그거하고 공부하지 예, 약 마라. 조절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터넷을 보지 말라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의사들이 하는 처방이 우리가 못 믿어온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 그걸 의사들이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예, 의사 아니, 처방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공부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부분인데 그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개 사례 같은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장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분들이 선택의 몫이고 우리는 사례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약학정보원이나 그런 음, 드러그 인포나 전문 사이트를 내가 먹는 파킨슨 약을 거기를 그쪽으로 해서 봤더니 나한테 이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맞아. 너무 응. 오래된 환자가 음. 인터넷에 보니 이렇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게, 그래도 요즘에 전범석 교수님은 환자단체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셔요. 하시고, 뭐, 그, 속에서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 교수님도 의식이 많이 바뀌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그런데 안 어설픈 통했는데, 정보에 통하는 거죠, 이제. 접근하다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될 때는 오히려 그 정보에 차단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제 경험 사례예요. 그게 네. 저는, 제가 예, 지나간 예, 두로 말씀드리세요. 약간 내내 네. 들려요. 지나간 예, 두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의해야 될 그 환우 조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앵벌이들하고 야바이들이요. 네. 네. 그러다 나 누군가 물어보면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그 맛에 이제 거기에 길들여지는 환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음, 사람들이 약간 종교 교주들이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탁 던지고. 근데 이제 음,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 에키피나가 효연제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마법의 억제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효연제인 줄 알고 남들한테 막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을
한 3일이라도 약 먹는 거, 뭐 입에 들어가는 모든 거 적고 몸 상태 적고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음, 진짜 이거 드물어. 일주일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꼼꼼하게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만 챙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이걸 한번 챙겨본다는 게 의미 있는 활동일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야 돼요. 제가 예. 휴대폰에 메모장에 뭐 좀 약간만 이상하거나 하면 적거든요. 음, 음, 그거 하나만 보여드릴까? 어디 있지? 이건 그래프, 여기는 그래프로 된 것들이고, 이게 음. 11월 아유, 20일, 대단하다, 우리 양락님. 5시 30분, 퍼 250, 이제 재작년일 거예요, 아마 이거. 먹고 다시 잠, 음, 07시, 퍼킨 100, 씻기도 힘들어서 씻는 도중에, 씻기도 힘들었는데, 씻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씻는 도중에 괜찮아진다. 그 다음에 09시 9시 20분에는 1이라는 거는 4분의 1을 먹은 거예요. 묵강직하고 어설픔. 40분 되니까 괜찮고 11시 5분에 내가 자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저는 매일 해요. 그러면 핸드폰 메모장인가, 공개? 약 복용이 하루 중에 10번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10번, 지금은 10번까지는 안 가죠. 한 6번 많이 먹으면. 음, 음. 많이 먹으면 6번이고 정형외과 약까지 먹으면 7번. 그러니까 약효, 소진, 그런 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처방되는 게 가장 일상적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정도 이제 식사를 하듯이 처방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장 이상적인 것들은 약효, 소진 시간하고 그런 것들 계산된 처방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안 적으면 그 시간대를 안 적게 되면은 언제 복용, 그러니까 예. 큰 틀만 적는 것보다 작은 거, 미세한 것도 적어 나가는 게 그, 내가 예전에 이랬을 때 안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요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약을 먹어줘야 되고, 요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조금 더 있다가 먹어도 되고, 이게 제 건 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주일을 한번 잘 지내보세요. 그리고 미열님 있으면 사진 찍자 할 건데 제가 사진 찍자 할게요. 지금 카메라는 안 들이대고 전부 다 화면을 보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됐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지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